여기서 제일 많이 따겠는데요. 내일 많겠어요. 비 오는 와중에 오이가 그냥 이쁘게 걸렸어요. 한여름에 오이 재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작년에 노지 오이 재배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 그 자료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노지 여름 오이 재배 자료 이래가지고 23년 작년 자료입니다. 요거는 제가 상주 원효영 농조합에서 교육을 할 때 했던 그 타이틀대로 했습니다. 하천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얼굴은 모르고 알아왔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인피니트 칼이랑 더푸름을 써서 농사를 아주 잘 지었다는 그런 동영상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제헌절날 오이를 보여드릴게요. 옆에 이쪽 이 중간 밑에는 땄고 여기서 제일 많이 따겠는데요. 내일 많겠어요. 비 오는 와중에 오이가 그냥 이쁘게 걸렸어요.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인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온과 인산의 관계. 인산이라고 하는 이놈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새끼를 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DNA, RNA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얘기할 때 뭐 DNA가 어떻다, 그리고 RNA가 어떻다 얘기했을 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부족하면 세포 복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새끼 빼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 재배를 할 때 지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온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도 넣고 유기물도 넣고 하는데 그런 시기가 많이들 지났죠. 시대적으로. 예전에는 바깥에 흙이 땡땡 얼었는데 요즘은 잘 안 얼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온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인산의 상대적 흡수율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온, 밑에는 지온인데 지온이 21도에 100%가 흡수가 된다고 치면 요건 겨울 얘기예요. 13도까지 떨어지면 인산 흡수가 31%로 떨어져요. 그러면 약 70%가 감소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장 가가지고 연동은 그래도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딸기밭에 단종 같은 경우는 한 8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도까지 떨어지면 인산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주는 비료 안에 NPK가 고루 들은 비료 안에 인산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죠. 그러다 보면 염료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시기에는 지온이 23도일 때 90 정도가 흡수가 된다 치면 36도이면 한 33% 정도까지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환경 하는 농가를 다녀왔었는데 거기 한 5시가 넘었어요. 5시가 넘었는데 멀칭에 측정기를 꼽아 보니까 33도가 아니고 38도, 39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인산 흡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온이 높거나 낮으면 인산 흡수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생식 생장, 새끼 빼는 거, 꽃이 핀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세포가 재생이 된다든가 이런데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러면 저희가 지온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지온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온에 관계없이 흡수가 되는 자재를 써줘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산칼슘을 만들었습니다. 인산칼슘을 만들었는데 제품명은 인피니트 칼이에요. 인피니트 칼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을 같이 킬레이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을 같이 킬레이트를 시켜놓은 거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킬레이터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예요. 중도 요즘 중도층 얘기하는데 중도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쏠리지도 않고 쟤한테 쏠리지도 않고 필요한 위치까지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인산칼슘의
붕소까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온기나 고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산흡수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억제가 아니고. 개화 전에 처리를 하면 꽃의 소질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쟤를 관주를 하고 나면 이틀이나 3일 있으면 겨울 재배 오이 기준에 꽃이 500원짜리 동전만 해줍니다. 그 100원짜리만 했던 것들이 500원짜리 동전만 해줘요. 그래서 꽃이 크면 뭐다? 과가 큽니다. 그건 뭐 상식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질소가 많이 받치는 밭, 그리고 겨울오이 같은 경우는 해동이 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 흡수 안 됐던 것들이 쫙 흡수가 돼요. 그러면 질소 과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이가 길게 빠진다든가 쓰다든가 어깨가 빠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랬을 때 관주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또 세포를 치밀하게 만들어서 도장 억제 효과가 생기고 잎이 두꺼워집니다. 요거는 동영상에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겨울도 아니고 여름에 그 절간 상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얘는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인산칼슘이니까 칼슘 겹힐 때, 그 다음에 도장을 억제하거나 질소 과잉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꽃이 지지부지하게 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생리현상 발생이 된다는 거는 뭐 질소가 많이 받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얘의 제일 큰 장점은 저온 고온에서 인산을 흡수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화가 불량할 때, 뭐 요 얘기나 비슷한 얘기죠. 개화가 불량해서 꽃이 지지부지하게 피거나 아침에 눈꽃 낀 것처럼 피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관주를 하면 그 다음부터 형성이 되는 것들은 아주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500에서 500배 정도를 희석을 해서 희석 양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한 800평 정도 요즘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800평 하나에 비료 줄 때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500배로 희석이 되면 약산성을 띠거든요.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흡수율도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지온과 관계없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800평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당 단가는 있는데 면적 따진다 보면 많이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이 인피니트 칼은 겨울에 오이밭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로는 수박밭에 많이 들어갑니다. 뭐 당연히 참외밭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지온이 낮을 때, 지온이 높을 때, 요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산칼슘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액상입니다. 그래서 파우더로 나오는 것들은 인산칼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소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안 녹고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인피니트 칼 같은 경우를 요즘 뜨거운 시기에 응용을 해 주신다 그러면 많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제품은 만들어 놓고 사용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가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이 제품은 아주 인기 있게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응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름 농사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